자, 이제 라 부분. 자, 하룻밤 서리가 나오니까 가을이란 거 알 수 있지, 가을. 기러기 울 때 높은 누각에 혼자 올라 화자에 처지지. 수정염을 거두마리, 수정으로 만든 발을 거두보니 달이 나고 북극에 별이 보이니 님인 듯 반가워하니 눈물이 난다라고 했어. 자, 여기 보니까 가을에 화자는 달과 별로 표현되는 임금님을 생각하면서 혼자 있는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나오는 화자의 처지는 혼자이고 눈물이고, 여기서 달과 별은 뭐라고? 임금을 의미한다. 요 달과 비슷하다고 쌤이 얘기했었잖아. 요것도 역시 쌤이 여기 보면 자, 달과 밤은 임금을 의미한다. 아니, 달과 밤이 아니고 이거 달과 별이야. 별. 밤이 아니야, 오타야. 너희가 수업을 제대로 듣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한 의도적인 오타야. 수업을 안 듣는 애들은 잘못 알고 있겠지. 이거 다 계산된 행동이야. 사실 농담이고 실수야. 아무튼 밤이 아니고 별이라는 거 알고 문제 풀 수 있으면 되겠어. 자, 이것도 문제를 한번 볼게. 자, 7번 문제 보자. 7번 문제 보면, 자, 7번에 2번에 달과 별을 매개로 임을 떠올린 것은 어때? 맞는 거지? 그 다음에 22번에 보면 A에 달과 별을 보고 임금에 대한 충성을 떠올린다. 역시 맞는 거지. 나는 홀로 있는 상황에서도 달과 별을 보면서 임금님을 떠올린다 라는 것은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마음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25번에도 보면 3번에 달과 별은 임금과 신하라는 수직적 관계 맞는 거고, 26번에도 달이 나오는 것은, 임을 떠올리는 것은 임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낸다. 역시 맞는 거지. 이런 식으로 달과 별을 갖고 문제를 만들어 놓았어. 자, 그 다음에 자, 가을에 혼자 눈물이 나는 가운데 달과 별을 보면서 임금을 떠올리고 있다. 여기 이제 가을불이 중요한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청광을 거두네요. 봉황루에 붙여보자. 봉황루는 임금님이 계신 곳이야. 임금님이 계신 곳에 보내고 싶구나. 그럼 이 청광이 역시 뭐니? 여기 나오는 옷, 여기 나오는 매화와 마찬가지로 뭐라고? 매개물이 되는 거야. 님에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낸 매개물. 봉황루에 보내면 누위에 걸어두고, 그 밝은 빛이잖아. 밝은 빛을 걸어두고 온 세상에 다 비추어서 깊은 산의 어두운 골짜기까지 대낮처럼 만드시오소서라는 얘기야. 자, 요거는 이제 의외로 시험 잘 나오는데, 좋은 정치를 베풀어 주세요. 선정을 부탁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나는 이 가을에 혼자 외롭게 있지만 임금님을 보면서 변함없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내가 임금님에 대한 그 매개물을, 임금님에 대한 변함없는 마음을 청광이라는 소재로 보내니까 임금님께서는 가능하다면 이 나의 정성을 토대로 이 세상을 잘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만들어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 청광은 매개물, 이거는 좋은 정치에 대한 부탁,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 보면 청광은 매개물, 심상국 꼭 점다같이 만드셔주는 선정을 부탁하고 있다. 이렇게 문제로 역시 나오는 거지. 자, 그러면 요거부터 한번 볼게. 자, 16번에 보면 청광은 임금에 대한 작가의 변함없는 충심, 매개물 맞지? 거기 비해서 자, 19번에 3번에 보면 청광은 임금에게 버림받은 작가의 울분이 아니고 뭐였지? 님에 대한 변함없는 마음을 드러내는 매개물이었잖아. 울분 아니지. 틀리고.
그 다음에 22번도 보면 청광을 해서 정철의 마음이 나타난다. 자신의 처지를 임금에게 하소연하고자 하는 정철의 마음이 나타난다 라고 했는데, 자, 이게 함정인 게 청광은 뭐라고 했지? 임에 대한 변함없는 충과 변함없는 마음을, 자, 요걸 드러내는 거지 불우한 처지를 드러낸다. 요 표현이 잘못된 거야 얘들아. 아까 이 불우한 처지가 뭐와 연결되니? 이 울분과 연결되잖아. 요게 잘못된 거지. 자, 그럼 주의할 건 뭐냐면 청광은 매개물은 매개물인데 뭐라고?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과 정성을 표현하는 거지 울분이나 불우한 처지를 드러내는 게 아니다 를 갖고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게 16, 19, 22번 문제가 되는 거야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자, 요 부분 심상국 꼭 점락같이 만드셔서 선정의 부탁. 자, 이것도 문제를 보면 자, 5번에 니은 심상국 꼭 점락같이 만드셔서 선정을 베풀어 줄 것을 소망하고 있다 가 되겠고, 자, 19번에 보면 점락같이 맹가쇼쇼는 임금이 선정을 베풀기를 소망하는 것이다. 맞지? 그 다음에 22번에 보면 C에 D다 D. 22번에 D에 보면 점락같이 맹가쇼쇼는 임금이 훌륭한 정치를 베풀기를 말하는 정철의 마음이 담겨있다. 역시 맞는 거지. 거기 비해서 자, 11번에 보면 4번에 심산궁곡은 화제가 임과 만나려는 공간으로 화제의 절박한 처지가 아니고 뭐라겠지? 세상의 깊은 산속 어두운 골짜기까지 청광으로 대낮같이 만드소서라는 얘기는 모든 도탄에 빠진 백성들과 상황을 좋은 정치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표현은 역시 틀린 거지. 자, 그래서 방금 봤듯이 이 라 부분 라 부분은 가을분이고 청광과 달과 별이야 별. 요 그다음 심상국곡 점락같이 맹과 슈슈를 갖고 문제를 대다수 만들어 놨다는 걸 방금 확인한 거야. 그 다음에 자, 이제 자, 마부분이야 마부분. 이제 마부분은 겨울이 되겠지. 건곤이 폐색하여 하늘과 땅이 삭막해서 백설, 자, 백설 흰눈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뭐되겠어? 겨울이 되겠지. 온 세상이 눈으로 덮였을 때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짐승도 종적을 감추었구나. 다시 하면 삭막하고 겨울이 되니까 삭막하구나. 사람들의 생명체가 뭔가 좀 안 보이는구나 이런 뜻이야. 소상남반도. 자, 소상남반은 화자가 있는 유배지야 유배지. 추위가 이 정도인데 다시 말하면 겨울이 되니까 눈으로 온 세상이 덮이고 겨울이 춥다 보니까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짐승도 보이지 않아. 근데 내가 있는 이 유배지도 추위가 이 정도인데 다시 말하면 난 남쪽에 있잖아. 전남 창평에 있는 이 남쪽도 추위가 이 정도인데 옥루고처 임금님이 계신 북쪽 한양은 그 추위를 더욱 말하여 무엇하겠는가 이런 뜻이야.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추운 겨울이 되니까 사람과 동물도 종적을 감출 정도이고 이 추위가 내가 있는 남쪽도 추위가 이 정도라면 임금님이 계신 한양 북쪽은 추위가 더 말할 것도 없이 춥겠구나 라는 뜻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그 임금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양춘 봄 햇살을 모아서 이미 계신 곳에 보내고 싶구나. 왜? 임금님이 따뜻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이잖아. 그럼 양춘 역시 뭐가 되겠어? 임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매개물이 되겠지. 자, 초가집에 비친 해를 임금님이 계신 곳에 보내고 싶구나. 치마를 입고 소매를 반만 걷어서 자, 여기까지 봤는데 자, 겨울은 백설이고 양춘은 님에 대한 마음을 드러내는 매개물이다. 그래 갖고 문제를 만들어놨어. 자, 11번 볼게. 자, 11번 보면
5번에 왜 이래 이거? 자, 11번 보면 5번에 양추는 화자가 임에게 보내고 싶은 것으로 임에 대한 화자의 마음을 보여준다. 매개물이다. 맞지? 자, 그 다음 더 나가서 자, 요건 봐봐. 주관적 변용이라고 있어. 요렇게 주관적 변용이라고 있어. 주관적 변용을 다른 말로 하면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라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만질 수 없는 것을 만질 수 있는 것, 뭔가 막연한 것을 구체적인 것으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 추상적 대상의 객관화라고 표현하거든, 얘들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주관적 변용이라고 해. 자, 이거 봐봐. 요 양추는 첫 번째 매개물로 나온 게 요 문제고, 요게 좀 더 확장해서 주관적 변용이라는 거로 나온 게 13번이야. 자, 13번에 보면 주관적으로 변형하고자 한다. 자, 요게 이제 황진의 유명한 시조잖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잖아. 밤을 어떻게? 자른다고 했잖아, 얘들아. 밤을 자를 수 있니? 밤을 자를 수 없어. 근데 밤을 자를 수 있다고 표현했잖아. 그러니까 뭐야? 추상적 대상을 구체화했잖아.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이 양춘, 봄햇살을 너희가 마치 택배 보내듯이 보낼 수 있니? 없잖아. 근데 양춘을 붙여내요. 따뜻한 봄햇살을 보내서 라고 했으니까 추상적인 대상을 마치 구체적 사물처럼 표현했으니까 주관적 변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양추는 그렇다면 이 밤과 잘라낸다는 밤과 마찬가지로 추상적 대상의 구체와 주관적 변형이 되는 거야. 하나 더 예를 들면 요즘에 잘 나오는 시 중에 전원에 남은 흥을 전나기 등에 모두 싣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얘들아. 자, 이 흥이라는 감정을 실을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근데 흥을 싣는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뭐야?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 주관적 변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이런 것들을 문제로 만들어 놓은 거야. 다시 말하면 요 가을 부분에 이 양추는 매개물인 동시에 주관적 변형으로 문제를 확장해서 출제한다라는 뜻이 되겠어. 자, 다시 돌아와서 자, 본문 자, 보니까 양춘, 자, 매개물이자 주관적 변형. 자, 치마를 입고 소매를 걷어서 해가 지는 가운데 생각이 많기도 많구나. 심란하다는 뜻이야. 짧은 해는 쉽게 지나서, 왜냐면 겨울에는 해가 짧잖아. 밤이 길잖아. 긴 밤을 앉아보니 청색 등을 걸은 곁에, 청등을 왜 그렸겠니? 혹시나 님이 찾아올까봐 그려놓은 거지. 그럼 청등은 님에 대한 기다림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공우라는 악기를 연주해 보니 꿈속에서나 님을 만나려고 턱을 기대어 있으니 앙금, 원앙금, 이불이야, 이불. 이불이 차기도 차구나. 자, 이불이 차다는 얘기는 뭐니? 춥다, 외롭다는 뜻이야, 얘들아. 너 겨울에 뭐라고 하더니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없으면 외롭고 춥다라고 하잖아, 얘들아. 춥다, 곧 외로움과 연결되는 거야. 이 밤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 보니까 자, 요까지는 양춘을 통해서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고, 요 뒤에는 내가 임금님과 헤어져서 있다 보니까 마음이 심란하고 외롭고 춥고 밤을 견디기가 어려울 정도로 괴롭고 쓸쓸하다, 이렇게 되겠지, 얘들아. 자, 역시 보면 앙금도 차도 찰시야 이 밤은 언제 셀고 화제의 외로움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역시 문제 보면 자, 겨울밤을 배경으로 차가운 앙금을 통해 외로운 처지를 표현했다. 어때? 맞는 말이지. 그 다음에 역시 보면 16번에
쏘리 16번이 아니고 25번이다. 25번. 자, 25번에 5번에 보면 앙금을 차갑다라고 하고 홀로 밤을 지새우는 모습은 임금의 곁에 머물지 못하는 신하 화자의 모습을 독도 공방하는 여인에 빗댄 것이다. 정확한 표현이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